한국에서 호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과연 호주에서 일을 하면 한국에서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각 나라 소득과 지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든입니다. 우선 두 나라의 최저임금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호주 최저임금은 19불 49센트로 한국의 약 2배 정도입니다. 호주 풀타임 기준인 주당 38시간 일을 기준으로 최저 연봉을 계산해보면 한국은 약 1,690만원 정도이고 호주는 38,500불 정도인데요. 전체 평균 연봉을 보면 한국은 약 3,634만원 정도이고 호주는 82,436불 정도입니다. 최저임금과 전체 평균 연봉을 봤을 때 호주가 한국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세금 공제 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과 평균 연봉을 각각 맞는 세율을 적용시켜서 실수령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호주는 세율이 32.5%로 높은 반면 한국은 15% 정도로 낮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호주 전체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막 오시는 분들이 받는 연봉보다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몇 가지 사항을 더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호주에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으실 때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은 본인의 직업이 어느 소득 집단에 속하는지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군, 중간소득군, 저소득군 3등분으로 나누고 한국과 호주의 최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의사나 최고 경영자 등 고소득군의 경우 높은 학력이나 많은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통은 취업 시 호주에서의 학력이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자리 숫자가 많지 않아서 호주에 오셔도 고소득군 직종으로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종들은 워킹비자나 학생비자 등 임시비자로 일하기 어려운 직종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취업비자나 영주권 등으로 오셔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군의 분들이 호주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큰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 소득군에 속하시는 분들이 고려해 보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앞서 언급해드린 취업비자나 영주권은 일하시는데 제약이 없지만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킹비자나 학생비자로 오셔서 일을 많이 구하시는 편인데요. 워킹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일이 가능하고 학생 비자의 경우 파트타임만 일이 가능해서 일하시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을 구하시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을 관두고 나라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고 호주에서 일자리를 다시 구하시기 위해서 이력서를 돌리고 면접을 보고 트레이닝을 하고 일을 정식으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호주에서 그동안의 일 경력과 관련 있는 일자리를 구하면 다행이지만 다른 일을 구하신다면 경력 단절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일자리를 새로 구하실 때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직업이라도 한국과 호주의 다른 기술과 문화 차이 등도 적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실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짧은 시간 트레이닝 후에 바로 일이 가능하고 자주 일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는 서빙, 청소, 건설 보조 등 저소득군에서 일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한국에서도 저소득군에 있는 일에 종사하시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호주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는 용접, 타일, 페인트 등 기술직에 대한 대우가 한국보다는 좋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호주에서 보다 좋은 대우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직업이 있다면 호주의 구직 사이트를 참고해서 해당 직업군으로 호주에서 일을 할 경우 얼마나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시다면 호주 구직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고, 영어가 부족해서 한인잡을 구하셔야 한다면 한인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인잡의 경우 그만큼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대우가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일자리가 비교적 많이 나오고 대우가 한국보다 괜찮다면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제약이 있고 지역군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취업 후 단순 소득만 놓고 보면 호주가 한국보다 돈을 벌기에는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지출 부분입니다.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만큼 많이 돈을 써야 한다면 결국 남는 돈은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비교의 경우 다양한 지수들이 있지만 그중 OECD가 발표하는 비교 물가 수준 Comparative Price 레벨을 참고했습니다.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호주의 경우 130으로 한국에 비해서 약 30%가량 물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주 이민성 기준으로 요구되는 생활비는 한 달에 약 1,750불인데요. 위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서 요구되는 최소 생활비는 1,346불입니다. 호주와 한국의 물가를 비교해보면 일반적인 음식이나 생필품 가격은 큰 차이가 없지만 큰 차이가 나는 항목 중 하나는 주거비용입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약 50에서 100% 정도 주거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외 교통비용이나 외식비용 등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비싼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줄이려면 주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곳을 고르시는 것이 좋은데, 보통 시티 지역은 집값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티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거주를 하시거나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숙소를 구하신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숙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비도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비교하셔서 숙소를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식 비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되도록 집에서 음식을 해 드신다면 지출이 그만큼 줄고 돈을 더 모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호주에서 일을 결심하시면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호주에 오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임금이 높으니 돈 벌고 와야지라는 단순한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하고 지출 계획도 잘 잡으셔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웨이지가 높기 때문에 열심히 벌고 덜 쓰면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삶의 질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돈은 부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해외 생활하시면서 좋은 경험을 쌓고 이를 인생의 교훈으로 삼을 생각으로 오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